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개통한 지 5년여 만에 곳곳이 갈라지고 파손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1조 700억 원이 들어갔지만 땜질식 보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미투의 영향이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병호 한평군수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상위 도약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유상철 감독을 만나 선수단 전략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참전 유공자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호국 보훈기념관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전라권의 기념관이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조 700억 원을 들여 만든 이순신대교에 한 해 100곳이 넘는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땜질식 보수공사의 도로는 누더기로 변했지만 근본 처방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포장면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표면이 갈라져 있는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준공 1년 만인 지난 2014년 전면 재포장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파손과 보수가 반복되면서 도로는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큰 차를 운전하면서 작은 차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포장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간 곳은 모두 390여 곳. 지난해에도 114곳의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연말부터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필요한 에폭시 자재가 부족해 4개월가량 계속됐던 보수 작업은 최근 중단됐습니다. 자재 반입이 원활히 된다면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도에서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공사를 마지막으로 시공사의 무상 보수도 끝나지만 땜질식 보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규모 포트홀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고요. 포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경우에 재포장 관계도 고려해 보겠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해 40억 원을 넘어선 상황.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시설이 점차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양당의 연대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이용주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 내부에서 정체성 문제 등 이견이 있었지만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정의당과 협의에 나섰다며 대신 정책이나 선거 연대를 위한 교섭단체 구성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도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갖고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하겠다며 관련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진보 정당들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중당의 이성수 도지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결실을 얻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예비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성범죄 피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정치권 미투 운동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영향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안병호 한평군수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 군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병호 한평군수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은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군소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모텔에서 안 군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안병호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성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는 군수실에서 성추행은 불가능하고 모텔은 간 적도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부속실하고 3m 거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을 항시 열어놔요. 항시 이제 현재 가서 보시면 알지만. 또 이번 폭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군수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3명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안 군수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성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생산량은 전분기보다 9% 늘어난 7조 1,588억 원, 수출량은 10% 증가한 3,0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과 기계업종에서 생산량이 각각 21%와 19%로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량은 철강업종에서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도정을 평가하고 공과를 따지는 도민평가단의 운영 내실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은 최근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평가단의 인원과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평가단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현행 공개 모집 선발 방식은 지역별 인구 비례와 성별, 연령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상 사업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광역 사업은 물론 민생 관련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주말 전남 드래곤즈가 2018 시즌 첫 홈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1일 수원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승리한 이후 상승세인 팀 분위기를 바탕으로 2연승을 노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비장함과 자신감으로 빛납니다. 지난 1일 열린 수원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전남은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볼 점유율이 크게 뒤지는 등 열세에 몰렸으나 후반전부터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상대 수비문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슈팅을 퍼부었고 결국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수원전은 선수들 모두가 다 인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또 이겨서 지금 이제 경기를 이겨서 팀 분위기도 정말 포항전 앞두고 있는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포항전도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포항 출신 완델소는 후반 25분 프리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절묘한 코너킥으로 두 번째 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재현은 이를 받아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헤더골을 뽑아냈습니다. 팀이 이길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저번 시즌 14경기 동안 못 이겼는데 말끔하게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팀 색깔이 없고 수비에만 치중하느라 재미없는 경기를 했던 지난 시즌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 한 경기만 치렀지만 분위기가 상승세인 만큼 상위권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은 오는 11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홈경기를 갖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전남의 발끝에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전남 드래곤즈, 첫 홈경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전남 드래곤즈 감독으로 새로 취임한 유상철 감독을 만나 이번 시즌의 목표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맡게 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회가 좀 새롭고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첫 이제 프로 감독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또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취임 전에도 전남 드래곤즈를 보셨을 텐데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우선 예전에도 그랬고 전남이라는 팀은
뭐 이게 항상 중위권 아니면 중상위권에 있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또 스쿼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를 갖고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죠. 혹시 이번 시즌에 혹시 목표하시는 그런 각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 경기도 재미있어야 되고 또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활기차야 되고 또 어떤 승부 근성이라든지 근데 승부 근성이 있으면서 좀 페어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축구 팬들이나 관중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90분 동안 완전 지쳐서 걸어 못 나올 정도로 뛰자. 그러면 경기를 결과에 따라서 지더라도 관중들은 박수 쳐주고 다음 경기를 또 기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선수들하고 많이 했었죠. 이번 시즌 몇 등이나 목표하고 계시나요? 6위에서 7, 8위. 6, 7, 8 이렇게. 끝으로 축구 팬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게임은 정말 재밌다. 진짜 직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수들하고 저희들 모두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참전 유공자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관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정부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의 하나로 오늘 기공식을 가진 호국보훈기념관은 순천시 연양동 인근 9,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190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기념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경상권 등에 17곳의 기념관이 세워졌고 전라권에 기념관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 첨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전라남도 농식품부 농어촌 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285억 원을 들여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3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첫 해인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반 조성과 생산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고흥군의 신규 시책인 이번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로 수출 전문 원예 농가와 영농법인이 주체가 돼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 농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사업으로 주목됩니다. 광양시가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올해에도 129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9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급식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천문화재단이 오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취지문과 정관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의회 동의와 사무국 설치 등을 거쳐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된 순천문화재단 설립은 시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설립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광양시는 서천 무지개 분수를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2일부터 개장합니다. 광양 서천 무지개 분수는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평일은 저녁 8시와 8시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8시와 9시에 각각 2회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시민들이 무지개 분수 워터스크린을 이용해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습니다.